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살다 보면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구급상자에 비상약이나 필요한 물품을 모아 놓는다면은요, 동물병원에 데려가기 전까지 최상의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 구급상자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양이와 함께 살다 보면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양이가 다치기도 하고요, 급하게 처치해 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고양이를 위해 구급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구급상자에 비상약이나 필요한 물품을 모아 놓는다면은요, 응급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고양이들을 동물병원에 데려가기 전까지 최상의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고양이 구급상자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라텍스 장갑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심한 고양이를 다룰 때 필요합니다. 고양이에게 상처가 생겼거나 소독이나 연고를 받을 때 집사의 손에 묻은 세균에 의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라텍스 장갑을 꼭 넣어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형 이발기가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나 혹은 부분적으로 피부염이 생겼을 때 상처 부위의 털을 정리하여 연고를 바르거나 소독을 해줄 때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내 고양이에게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으며 가위는 절대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요, 많은 고양이가 우리 집사들의 서투른 가위질에 피부가 손상되어 옵니다. 이발기는요, 화성 반려동물용 이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도 그걸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빨래망. 갑자기 웬 빨래망이냐 하시겠지만은요, 고양이가 상처를 입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 흥분하여 잡아서 병원에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빨래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선 흥분한 고양이에게 빨래망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담아서 그대로 그 상태로 이동장에 놓고 병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병원에서는요, 빨래망 안에 든 고양이에게 주사 처치나 엑스레이 검사 등 대부분의 처치를요, 빨래망에서 꺼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다치거나 혹은 심하게 흥분하거나 경련 중인 고양이를 잡아서 데려올 때 빨래망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의료용 핀셋이나 쪽집게. 가시나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피부에 끼었다면은요, 그런 것들의 제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발바닥에 유리나 이물질 같은 것이 박혔다면은요, 쪽집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때로는요, 입안에 낀 이물질이나 입안에 장난감이나 간식 등이 걸렸을 때도 제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혹시 입안에 이물질 제거가 필요할 때는요, 끝이 살짝 구부러진 형태의 의료용 핀셋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자로 된 건 입안에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건. 수건은 커다란 비치타올이 좋습니다. 흥분한 고양이를 둘러싸서 옮길 때나 얼굴 부분을 가리고 발톱을 손질할 때 혹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스하게 한다거나 상처가 심해서 몸을 감싸서 병원으로 옮길 때 등 모든 경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병원에 데려갈 때는요, 자동으로 캐리어 바닥에 깔아주거나 혹은 캐리어를 덮어서 이동시켜 주시면 집 안의 냄새가 이동 중에도 잘 유지되므로 고양이가 덜 흥분하고 또 덜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드기 후크. 혹시라도 고양이에 진드기가 붙었다면요,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냥 핀셋으로만 떼어내면은요, 진드기의 머리 부분은 피부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끔찍하죠? 이때 피부염이나 알러지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진드기를 떼어낼 때는요, 진드기 제거용 후크를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몇천 원밖에 안 하는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장만해 두시면은요, 거의 평생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늘이 없는 주사기가 필요한데요, 3mm, 10mm, 30mm 각각 주사기 세 종류를 준비해 둡니다.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3mm짜리는 약을 먹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10mm짜리는요, 식사를 못할 때 강제급여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mm짜리는요, 상처 부의 소독이나 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눈세정제, 인공눈물, 각막보호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눈이 붓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면은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동물용 눈세정제나 인공눈물 혹은 각막보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용 눈세정제는요, 생리식염수보다 눈에 자극이 적어서 목욕 전후나 아니면 단순히 눈을 씻어낼 때 사용하시고요, 인공눈물이나 각막보호제는요, 눈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소독약이 필요한데요, 포비돈 요오드 소독약과 클로드엑시딘 소독약이 둘 다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 소독이 필요할 때 당연히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일단 털이 없는 부위라면은요, 일단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하시고요, 털이 있는 부위라면요, 무색무취에 남지 않는 클로렉신 소독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털이 있는 부위에요, 포비돈을 도포해버리면은요,
털과 함께 엉겨서 딱딱해지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클로렉신 소독약의 경우는요, 꺼지에 묻혀서 구강의 소독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엘리자베스 컬러, 일명 넥 컬러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으로 하나 구비해 두시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눈에 질환이 생겼을 때 눈을 비비거나 긁어서 2차 손상을 방지할 목적이나 몸에 상처나 수술 부위를 핥아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때, 혹은 다친 고양이를 치료할 때 너무 흥분하여 핸들링이 힘들 때 씌워주시면은요, 어느 정도는 핸들링이 가능해집니다. 부드러운 천 재질의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편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꺼즈와 면봉이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를 닦거나 눈 주위를 닦을 때, 눈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혹은 상처 부위의 소독이나 연고를 도포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꺼즈는요, 4x4, 4인치 곱하기 4인치 크기의 멸균 꺼즈를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번째로는요, 탄력붕대 코반 의료용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탄력붕대는요, 상처 부위의 압박이나 일시적으로 복부나 등 부위를 긁거나 핥아서 상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압박붕대 자체를요, 앞다리나 뒷다리에 사용하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압박이 돼가지고요, 쫄려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탄력붕대들은요, 우리 수의사들조차도 사지 말단에 사용할 때는요,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반 꺼즈로 만들어진 늘어나지 않는 탄력이 없는 붕대는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말리면서요, 압박을 심하게 하고요, 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코반은요, 발 같은 말단 부위 상처에 꺼즈로 발을 감싼 후에 꺼즈의 고정 목적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시고요, 너무 세게 감으시면 안 됩니다. 살살 천천히 감으면요, 자체의 탄력과 접착력으로 유지가 비교적 잘 됩니다. 3M사의 제품이나 혹은요, 손으로도 잘 찢어지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용 테이프는요, 그냥 3M 마이크로포어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탄력 붕대나 꺼즈의 고정 등에 사용이 되며 무독성에 공기가 잘 통해서 상처에 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13번째는 멸균 티슈가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상처를 다루기 전에 우리의 손을 소독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할 겁니다. 14번째는 의료용 가위. 고양이에게 직접 사용하기보다는요, 붕대나 꺼즈를 자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고양이의 털을 자를 목적으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마세요. 털을 자를 때는요, 동물용 이발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셨죠? 15번째는 체온계.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1만 원 안쪽에 디지털 체온계를 준비합니다. 고양이의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 체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상 체온은요, 38.5도 정도이니까 혹시라도 39.3도, 4도가 넘어간다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만 합니다. 다음 16번째는요, 알약 투여기, 일명 필건이 필요합니다. 평소 알약을 잘 받아먹는 습관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급박한 상황에서 흥분한 고양이는요, 알약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심지어 공격성마저 보이기도 합니다. 급할 때는요, 필건을 사용하여 알약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필건도 하나 준비해 두셔야만 합니다. 17번째는요, 프레시라이트. 털 속의 상처를 살피거나 눈의 이물을 살필 때, 혹은 입안을 볼 때, 귀 속을 살필 때 등 모든 경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18번째는 항불안제.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요, 구급상자에 넣어주세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나 갑작스런 차량을 사용한 장거리 이동에 필요할 때 멀미를 방지할 목적이나, 또 갑작스런 손님의 방문 등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상황이 예측이 된다면요, 이런 지나치게 흥분할 상황에서 한 알 먹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드린 이 구급함의 내용물들은요, 인터넷이나 가까운 약국 혹은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용품들입니다. 다 큰 비용이 드는 것들은 아니니까는요, 하나쯤 구비해서 모아두신다면은요, 아마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마음만은 든든하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우리 고양이의 구급함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